네, 안녕하세요. 주식투어입니다. 2020년 6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랜만에 방송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. 제가 계속 회사 핑계를 대면서 못 올렸다, 뭐 올리면서도 어, 좀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못 올릴 것 같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 대지 않고 좀 성실하게 열심히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바로 넘어가서 주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, 실제로 이제 종목을 요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미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, 언급을 한 종목은 그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을 섹터 내에서 보통 한두 종목을 언급하는데 최소 한 개는 매수를 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을 했고요.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뭐 언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종목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리한 표인데요.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제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쭉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섹터별로 이제 종가와 그 언급을 한 종목의 그날의 뭐 종가, 이거는 뭐 금요일 종가겠죠.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가와 어떤 테마 혹은 어떤 뭐 업종에 있었는지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분류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고 실제로 매도도 했습니다. 네. 뭐 물론 이제 SK 바이오랜드와 한국콜마는 뭐 테마를 보고 시총과 매출을 비교하면서 봤던 것은 아니고 그냥 그날 방송을 하면서 뉴스를 보다가 인수 합병 이슈가 있길래 인수 이슈가 있으면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. 좀 하지만 뭐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 인수 섹터는 섹터라고 하긴 어렵죠. 이 인수 이슈는 따로 매수를 하지 않긴 했습니다. 뭐 어찌됐든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뭐 이 부분 빼고는 실제로 수익을 거두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또 히토류는 뭐 그 일주일 내에 그 주에 보통 승부가 났습니다. 뭐 상한가를 맞고 이제 만약 그때 회수를 못했으면은 이때 팔지 않았으면은 어 노바텍 같은 경우는 21,15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계속해서 그냥 갖고 있었다면은 뭐 2만 원대로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음 6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2만 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이게 나중에 물론 오를 수 있어요. 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그냥 단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날 좀 수익을 거두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,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. 이제 한번 그렇게 복귀를 해보는 거고 서원인텍도 마찬가지로 6,11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뭐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갖고 있는다고 계속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.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뭐 일부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. 계속 갖고 있었으면 6,500원까지 뭐 좀 떨어 6,500원 떨어지진 않았네요. 6,110원에서 올라갔다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뭐 계속 갖고 있어도 되긴 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14,450원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내려갔어요.
내려갔고, 도망갈 타이밍은 뭐 이때만 있었는데, 특히 이때는 그 장 시간에 16,8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조정을 받고 14,350원 종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. 이때 만약에 도망가지 않았으면, 팔고 가지 않았으면은 이거 역시 물렸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.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도 25,85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거의 뭐 그 다음 날만 잠깐 그 이상으로 오르고 그 뒤로는 계속, 네, 계속해서 없습니다. 도망갈 기회조차가 없었을 거예요, 아마.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을 때 폭락을 했었죠. 그 다음날 바로 폭락을 하고 단 한 차례도 수익 실현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인수 이슈가 뭐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산다거나 뭐 사서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. 뭐 하지만 좀 이런 사례를 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로, 예,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43,30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수 이슈가 있었죠.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그 당시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, 네, 올라와 있긴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갔고,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클라우드 쪽과 인공지능을 그때 언급해드렸는데, 이것도 이제 도망갈 타이밍들은 다 있었어요. 나름 전부 다 있었고, 실제로 저도 도망갈 타이밍에 도망을 잘 가긴 했습니다. 19,200원에서 뭐 19,800원까지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이제 약간 보합 상태인 거고,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, 예,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. 음, 소폭으로 상승하면 어느 정도냐? 그냥 13,450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3,450원 해서 그때 12,800원 종가로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어, 약 5%, 뭐 실제로 뭐 고가 그날의 가장 고가로 판다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약 4%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날에 이제 정리를 했으면은. 그리고 이제 물론 이날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4% 정도, 4, 5% 정도의 수익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.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6,240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대로 가다가 좀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제 6,54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. 다시 이때가 이제 매도 기회이기도 했는데요. 이날이 6,540원, 6,500원, 6,240원 보면은 수익률이 이 부분도 약 4%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. 일주일에 약 4%의 수익을 얻고 갈 수가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거죠. 네. 물론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살짝 물려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,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2,750원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주식은 이제 고가로는 그 장내 시간에는 17,250원까지도 갔었고, 이날도 제 기억에는 이날인가 오늘 뭐 17,000원대를 아마 오늘도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어찌됐든 아까 정리할 때는 17,250원 6월 10일자가 최고 고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, 네, 이렇게 수익을 얻을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. 그 한국콜마도 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. 한국콜마도 보면은, 그러니까 43,300원 기준으로 샀다고 치면은, 네, 47,700원까지도 뭐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, 예, 분명히 수익을
실현할 기회는 있었다 라고 보고, SK 바이오랜드 빼고는 다 매도할 타이밍은 있긴 했어요. 뭐 단타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있었고, 실제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. 예. 물론 다 낸 것도 아니고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낸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이제 납준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수익을 냈고요. 아까 이 4%, 3, 4%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,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3, 4%라는 수익은 이제 보통 은행 예금 적금 1년 뭐 이자가 3% 주면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. 보니까 네이버 증권에도 네이버페이 뭐 미래에셋대우 해가지고 3%연 이자 이렇게 광고를 좀 하고 있던데, 네, 연 3% 이상. 그러니까 본인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긴 할 텐데, 보통 이제 은행과 비교했을 때는 연 3% 이상의 뭐 연에 한 5, 6%만 수익을 내도 그 적금,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, 4%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수익을 실현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1년 동안 은행에 묻어놔야 되는 걸 일주일 만에 찾을 수 있는 거니까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방송을 했던 그 종목을 가지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, 주식으로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거는 정말 뭐 명언이죠. 뭐 워렌 버핏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, 굳이 잃을 거면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, 주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한 정리입니다. 주식 선정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뉴스를 보고 그날의 이슈 이런 거를 보고 테마를 잡은 다음에 시가총액이랑 매출 가지고만 네이버 증권에서 그것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과 매출이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뭐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종목 선정을 했었고, 실제로 그 종목 선정한 것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. 다음으로 뭐 일주일에 3% 이거라도 실제로 창출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낸 거고, 그리고 이제 투자 배분에 대한 이것도 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. 즉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다른 2차전지 뭐 히토류든 2차전지든 이게 타이밍을 놓쳤어요.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 그거를 만약 놓쳤으면은 처음에 산 가격보다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여윳돈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버틸 수가 없고, 이거를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. 근데 여윳돈으로 하고 그 자신의 철학을 갖고 어떤 기준을 확실히 갖고 종목을 매수했으면은 이제 그게 좀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. 네,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수익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.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죠.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.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 그 분명히 도망갈 타이밍이 있었던 뭐 다우데이터 뭐 그런 종목들, 이게 뭐 도망을 가지 않더라도 뭐 끝난 건 아닌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면은 1, 2주를 더 물려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싫으면은 정말 나는 일주일에 한 진짜 3, 4%만 올라도 오르면 그냥 그것을 팔고 가겠다 라고 하면은
정말 1년에 벌 수 있는 돈을 일주일 만에 번 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 자기 기준선에서 그 도달을 했다 싶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,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, 잠시만요.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, 종목 선정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, 이게 주식 종목이에요.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이렇게 쭉 사고, 그거를 이제 여윳돈으로 하는 거죠.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배분을 해요. 물론 이제 이게 주식 종목이라면은 자신의 자산이 100이면은 100을 다 여기다 또 넣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만 넣고 다 이제 배분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돼야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,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뭐 이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은 이게 가격이라고 할게요. 세로가 이게 자신의 이제 수익률, 기대 수익률이 5%다. 어떤 종목은 뭐 이렇게 오르고,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오르고, 어떤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고, 뭐 할 거잖아요. 이렇게 자신이 산 종목이 100% 오른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. 이렇게 될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. 이제 제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또 막 바뀌잖아요. 내려갔던 종목이 올라가기도 하고, 올라갔던 종목이 안 팔아서 내려가기도 하고, 많이 내려갔던 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, 뭐 이렇게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? 하면은 또 이런 종목들을 파는 거고, 수익 실현을 하고, 또 판 돈을 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새로운 거를 사기도 하고, 새 출발. 기대 수익률보다 좀 낮게 되겠죠, 당연히. 팔고 또 시간이 가면은 오르고, 뭐 오르고 내리고, 오르고 내리고, 내리고 오르고 하면은 또 이거를 팔고, 팔고 이 돈으로 또 난 거를 이 시점에서 사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좀 이 주식으로 돈을 따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닌데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팔고, 이렇게 됐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. 또 이제 올라갈 거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. 아무튼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해서 방송을 하나 봐요.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,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주식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좀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도 더욱더 이제 회사 핑계 안 대면서 열심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